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한국 사회 이해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의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보육제도입니다. 보육은 여러분들 보통 아이들 키우고 기르는 것을 이제 보육이라고 합니다. 돌보고 키우는 것. 자, 한국의 보육제도를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출산과 보육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아이들이 점점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제 국민 행복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뭐냐면 정부에서 임산부, 이제 임신부죠. 임신한 사람과 이제 건강한 아이 출산과 산모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 카드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결제를 대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 행복 카드가 예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이 국민 행복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통합이 됐습니다. 바뀐 것보다는 이 기능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보통 이 아이 행복 카드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민 행복 카드로 요즘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양육수당은 보통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 양육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이제 모두에게 다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8세죠.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는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부모들,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갑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이제 다른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이제 돌보지 못할 경우에 이제 공백이 발생하겠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을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유아 교육기관을 볼 건데요.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입니다. 교육도 하고.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과 두 가지 유치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나이로 보시면 되겠죠.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가 되고, 유치원은 3세부터 5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니까 5세까지가 되겠죠. 아동에 대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보다는 이제 보호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이제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여기는 보호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교육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이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자, 초중등 교육에서 이제 교육제도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네,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이 의무 교육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년은 1년을 단위로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하고, 학기는 1년을 이제 2개의 학기, 1학기, 2학기죠. 2개의 학기로 나누어 놓은 것을 학기라고 합니다. 수업 내용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1학기는 3월에 시작하고 2학기는 보통 9월에 시작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3월에 이제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기의 중간에는 방학이 있습니다. 여름에 하는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에 하는 겨울방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인데, 이 방과 후라는 것이 학교 교육이 끝난 다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교육비, 원래 이제 그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은 말 그대로 집이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교육하는 방식을 홈스쿨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제도가 있는데 이 검정고시는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이제 검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뭐 학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격을 하시면 상급 학교, 뭐 초등학교 시험을 합격하시면 중학교에, 중학교 시험을 합격하면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시험을 합격하면 대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줍니다. 다음은 이제 온라인 계약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 인터넷으로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만나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온라인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 중등 교육기관, 교육기관이 있는데 초등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죠. 중등은 두 가지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6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입학 시기를 만약에 조정하고 싶다, 좀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주민센터에 미리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뭐 6년 과정이죠. 네, 초등학교 6년입니다. 그리고 구분 같은 것도 학교의 종류,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국립, 공립 학교가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도 3년이죠. 네. 중학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보시면 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곳이고,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뭐 과학, 외국어, 체육, 예술 이렇게 분야별로 집중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입시와 고등교육인데요. 입시는 여러분들 그 대학에 입학하는 시험을 말하겠죠. 그리고 고등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그 다음의 교육을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한국 입시 제도의 특징을 보시면 뭐 교육열이 높다라는 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교육열이 높아서 이렇게 입시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이 학력별로, 그러니까 뭐 내가 졸업하는 학교별로 그 학력 있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으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진학이 곧 취업과 임금, 결혼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가 좋으면 이제 급여를, 임금을 많이 받는 회사에 취직하기가 더 쉽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영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수능입니다. 여기도 이제 줄여서 쓰는 거죠. 네, 수능이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이 수능 시험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매년 11월쯤 실시되고 있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꼭 이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합격 기원 선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선물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엿, 뭐 찹쌀떡, 이건 이제 잘 붙으라고 주는 선물이고 휴지의 경우는 문제를 잘 풀라고 줍니다. 그리고 포클은 이제 잘 뭐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잘 선택하라고, 잘 찍으라고 주는 선물이고, 거울은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니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에서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합격 기원 선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이 있는데 이 고등교육 기관은 이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이 이제 대학교인데 대학교는 보통 이제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년수는 이제 얼마나 공부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기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보통 이제 직접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송통신대학과 디지털 대학,
사이버 대학 등은 이제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학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보다 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곳이 이제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과정은 이제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석사 과정이 끝나면 이제 박사 과정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등교육기관이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나이나 뭐 교육 장소 내용에 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내용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 문해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교육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읽고 쓰는 이런 연습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이죠. 계속 나오는 건데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제 이걸 이수하면 영주권이나 기화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같이 봤었죠, 여러분들. 이제 보육제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하는 제도들, 그리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봤었죠. 그리고 입시, 뭐 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의 고등교육이 있고 평생교육이 있었습니다.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 책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도 푸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